네, 자, 지난 이제 저희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광복절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하루 좀 쉬긴 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 또는 미국 증시가 과거 지난 금요일에는 어떠했는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약간은 거래량이 많이 붙진 않았습니다. 자, 일부 헬스케어 섹터들이 좀 올라갔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기관 투자자, 특히나 1억 달러 이상의 운용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13F라고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분기 때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떠한 종목을 많이 샀는가 그 부분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그 기업에 집중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선생님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마이클 버리 뭐 그 외에 다양한 월가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가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나머지 섹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지는 않았다. 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잭슨홀 미팅에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금리 인하 시그널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푸틴, 알래스카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실익은 없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큰 실익은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과 젤렌스키 간의 이 회담 결과물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벌써 학습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이슈는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홀 전까지 다시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나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앞으로 우리가 5년 예상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 같다 또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그 심리 지표인데요. 그 심리 지표가 사실상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또 튀어오르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과거에 여러 우리가 인플레이션, 사실 우리가 겪기는 힘들었겠지만 과거 1970년대에 정말 잡기가 힘들었던 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했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번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홈디포, 타겟, 월마트 등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미국 소비에 관련해서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샤오펑, 바이두와 같은 중국 기업들, 또 빌리빌리와 같은 이런 영상 플랫폼 기업들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사이에 정말 의미 있게 좀 봤던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26년 EPS 전망치 조정이 수정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M7과 그 외에 S&P 493개 기업에 대한 이 괴리율, 특히나 EPS 성장에 대한 괴리율이 더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관세 환경에 따라서 분명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 현금 흐름이 강하고 또는 ROE가 강한 이러한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 결국에는 M7으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는 결국에는 더 큰 괴리율, 더 주가 상승에 있어서 더 다양한 좀 다른 길을 또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하의 여파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골드만삭스의 이런 뷰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주제입니다. 하반기 관세가 주는 물가 영향, 지금 도대체 어떠한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하반기 재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같이 이어주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강 대표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늘 화요일에 뵙다가 오늘 월요일에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이제 저희 대표님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일단 뭐 알래스카 회담은 제가 좀 뒤로 미루고, 네, 그건 뭐 그렇게 큰 실익이 없었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잭슨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제롬 파월 의장도 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안 보고 가시는 않을 것 같고 다 보고 가실 것 같은데 좀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예. 앞서 이제 강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찬물을 좀 끼얹자는 예, 의미가 예. 아니라 지난 회차에 FMC 그 인터뷰를 할 때 제롬 파월이 한 6가지 중요한 3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 이제 QT 종료할 줄 알았는데 그 의외로
그러니까 한 4, 5월 달 그때 당시에 4, 5월 달에 종료를 할 줄 알았는데 예. 250억 달러 줄이고 있던 걸 50억 달러로 줄이는 조치라든가 분명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소프트 데이터 중요하지 않다. 아, 제 말이 아니고 예, 예. 제롬 파월이 분명히 예, 그랬습니다. 예. 지금 미시간대 심리지표 저는 사실 평소에 소프트 데이터 이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서베이 지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미시간대 그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지표, 뭐 그렇죠. PMI 뭐 이런 것들 예, 있죠. 예. 이런 걸 어떻게 수치를 산출을 하냐면 예. 그 대상들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래서 전기 대비 좋아졌니, 나빠졌니, 똑같니? 영어로 worse off 돼있니, better off 돼있니, same이니 요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환산 점수를 가산을 해서 수치를 산출한단 말이에요. 예, 예. 실질 경제 저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체감하는 있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론 뭐 전혀 참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 지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번 보죠. 예. 23, 24년도에 경기 굉장히 좋았죠. 예. 화랑이었고 주식시장 화랑이었습니다. 그때 ISM 제조업 PMI가 40% 맞아요. 초반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어. 거죠. 이번에 미시간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물가를 실제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요번에 발표한 게 살짝 뜨긴 했는데 예. 뭐 그 자체로는 큰 의미 없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출연하고 나서 오랜만에 가끔 안 보는데 댓글을 봤는데 예. 7월부터 물가 얘기하다가 시장이 괜찮으니까 계속 8개월로 미룬다고 그 매섭게 한 두 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나. 저는 예. 그런 지적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거라든가 어. 그분들이 그 관심이 물가에 있다는 말씀이니까. 2명이라는 건 66%거든요. 저희가 총 3명이거든요. 보통 댓글 다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 붉어졌었죠.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당분간은 이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가가 뜰 거라는 말씀보다는 예. 사실 제 기준으로 생각보다 물가가 심하게 뜨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저도 심리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무게 비중을 주진 않는데 과거에 이제 금리나 시점이 오냐 안 오냐, 인플레이션 튀어오르냐 안 오르냐, 분명 심리 지표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림은 있지만 되돌아보 보면 그 심리 지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줬던 당연하죠. 그러한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심리 지표도 사실상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시장이 만약에 출렁거린다면 우리가 조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또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표님과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건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하드 데이터, 특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러하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확신만 쓴다면 그렇죠. 살짝 이번에 우리는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그 메시지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네, 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결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티키타카가 잘 되는 매주 만나서 것이겠죠. 그래요. 예. 물가가 뜨고 있는 거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난주 발표된 CPI, PPI 수입 물가에서는 예.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말씀이 나온 김에 생산자 물가 먼저 보죠.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 괜찮았죠. 그런데 이틀 있다가 생산자 물가 발표됐는데 헤드라인 수치들이 뭐 2.4였던 게 3.3, 0.0이었던 게 0.9 많이 뜨긴 떴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상품 물가가 뜬지는 올 연초부터 떴습니다. 예. 제가 이 그래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좌측에 보시면 수출입 물가 중에 주황색이 이게 화살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주황색이 수입 물가인데 수입 물가는 사실 연초부터 계속 떴어요. 작년 말부터. 그런 옆에 연간 상품과 서비스 물가를 보시면 예. 상품 서비스 물가가 점점 이제 그 트렌드 업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오른쪽 차트의 가장 밑에 있는 게 갑자기 이제 V자 반등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 근원 자체가 CPI 내의 상품의 상품이죠. 저게 가격 상품이죠. 트렌드를 예,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품 물가가 뜨긴 떴는데 이제 상품은 당연히 제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한 달째 물가에 반영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수입 물가, 상품 물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예, 예. 정작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제 서비스 물가예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미국 GDP 30조짜리 중에 소비가 75%, 70% 차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의 3분의 2, 미국의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한 게 서비스 지출이에요. 상품 어떤 도매점 가서 사는 거 이거 3분의 1밖에 안 3분의 되거든요. 1이고. 예. 그러니까 서비스 지출을 보자는 건데 생산자 물가 중에 서비스 항목별로 보시면 그렇게 또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관리비가 5.8% 올랐고요. 먼서먼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이죠. 이것만 보면 막 난리가 날 것처럼 보이지만 예. 주가가 많이 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수료라는 것도 NAV 대비해서 매기는 거니까 그렇죠. 주가가 폭등한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 예. 에어페어라고 그래서 항공료가 1% 정도 떴어요. 항공료가 좀 올랐다. 네, 그 검정색 박스에 보이는 건데 그 나머지 대부분들이 많은 게 0.5, 나머지가 0.1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0.1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은 뜨긴 떴는데 예. 실제
그에 못지않게 항목별로 중요한 서비스 항목별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자, 이게 않다.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예. 지난번에 제가 언급 드렸지만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 세 가지 봅니다. 수요가 견인해서 끌어올리는 물가, 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비용이 인상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예. 그리고 이제 최근의 신조어인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가격을 막 슬금슬금 올려버려요. 그 펩시가 2년 전인가 프랑스 까르푸에서 3,400개 업종에서인가 다 판매 중단돼 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가격을 막 매년 20%씩 올려요. 유럽에서 그때 예. 할인점 유도하고 막 이러면서 물가를 잡고 있었거든요. 정부가. 예. 그러니까 펩시가 눈치 없이 막 매년 20%, 30% 올려버리니까 아예 판매를 중단시켜 버렸었어요. 뭐 여담으로. 예. 이게 프로핏 레드 인플레이션, 그리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돼요. 예. 그리드가 탐욕이잖아요. 기업들의 탐욕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뭐 여담을 좀 말씀드려 하여튼 예. 이런 거를 보면 이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금 말씀 나온 김에 바로 좀 들어가 네, 보죠.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이게 생각보다 이번 8월부터는 물가가 물론 생산자 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소비자 물가로 아직 전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조금 뭐 시장은 미미하다고 미미하게 예. 잘 소화해냈으니까 이거를 계속 제가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물가가 생각보다 안 뜰까?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4월, 5월, 6월 계속 확인을 해도 사실상 그래도 이게 아무리 상호관세가 좀 늦춰졌다고 한들 보편관세가 그 없던 거에서 붙은 거잖아요. 2.5에서 지금 18.6%까지 거의 한 8배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네. 저도 참 의아하긴 한데. 제가 예. 그래서 고민 자료를 찾아보고 결론을 내려갖고 왔습니다. 예. 결론까지라기보다는 정리를 갖고 왔어요. 네네. 일단 물가가 생각보다 안 뜨는 완화 요인이 뭐가 있을 거냐. 잘 아시던 대로 우리가 이제 실질 실효 관율이라고 하면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실제로 적용되는 실효 관세를 얘기하는 실효관세. 거잖아요. 예. 그 지금 각종 기관들에서 18.3, 18.6%까지 끌어올렸다고 발표는 합니다. 예. 이제까지 발표된 품목별 관세, 뭐 무슨 국가별 관세 다 합쳐 보니까 예. 산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될 때는 어. 얘기가 좀 다르죠. 중국발 수입 비중이 예. 미국 수입 중에 예. 한 2, 3년 전만 해도 25%에 육박했거든요. 지금 15%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중국발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효과. 예. 또 하나는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관세를 세게 때려 맞는 기업들,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예. 관세가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이렇게 그렇죠. 뭐라고 영어로 우회로 네네. 우회 수출을 하죠. 뭐 예. 리루트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리루트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삼성전자가 테슬라, 애플 반도체에서 또 아주 잭팟이다고 그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미국 가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OBBA, 오빠 법안 중에 우리가 오빠 법안 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거의 그 메가톤급까지 하니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그 오빠 법안 중에 분명히 이 그 설비 투자 같은 거 했을 때 감가상각을 100%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따 소개했지만 AT&T 대표적인 통신사 같은 경우가 예. 2주 전에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20억 달러에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 이 감세 법안에 그 상각 비용 그러니까 비용 처리해 주는 것 덕분에 조단이잖아요. 예.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 될 것 같다. 그건 이따가 소개드리기로 하고 예.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기업들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이시키지 않고 떠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비용이 덜 나가거나 수익이 더 많이 생긴 거니까 예. 이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따 말씀 나온 게 생산성이 향상돼 분기문 노동생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도로서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구와 노동 생산성이라고 보거든요. 지난주에 노동생산성 8월 7일 발표됐습니다. 연초 효과 때문에 지난 1, 4분기에는 마이너스 1.8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4, 4분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좀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발표된 게 2.4%. 저기 왼쪽을 보게 되면은 네. 사실 노동 생산성이 지금 최근에 파란색입니다. 네, 파란색이니까 밑에 있는 파란색이 올라가고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예. 분기 노동 비용 중요하진 않지만 노동 비용은 또 떨어지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예.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두 명이 했던 걸 한 명이 해도 한 명이 된다는 할수 얘기고 있고. 그렇죠. 두 명이 네 개 생산할 때 두 명이 똑같이 8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세에 충분히 버퍼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일단 이런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고 기업들의 어떤 감세한 아까 말씀하신 그 법안 비용을 세이브함으로써 예. 그 부분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거네요. 버퍼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소비자가 떠안는 어떤 관세를 일부 다 상쇄시키는 그런 지금 요인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그리고 현재까지는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계량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서비스
물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서비스 소비가 몇 프로 차지하고 강조드렸던 게 어떻게든 지금 소매 판매 지난주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수치적으로는 어쨌건 0.8% 성장했던 게 0.5% 다운되고 점점 이제 슬로우 다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전체 침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월간 소비가 소매 판매가 0.5% 성장하고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연초가 워낙 셌던 것이죠. 예. 어쨌건 수요가 점점 슬로우 다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세 가지 인플레이션 중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니까 수요발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덜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침체라고 우려하긴 좀 그렇겠지만은 슬로우 일부 다운이죠.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을 또 다치 그렇죠. 좀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소매 판매 말씀 나온 김에 볼까요? 소매 예. 판매 중에 항목별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항목별 월감 증감 그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 되는데 그래프. 좌측이 이제 헤드라인 수치들이고 예, 그걸 예. 항목별로 보는 거니까 이 중에 저기 레스토랑 같은 경우가 보면 마이너스 0.4% 위축됐잖아요. 그러네요. 예. 재량 소비라고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뭘 가장 돈을 들 쓸까요? 외식을 안 하고 가장 줄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런 식으로 소비를 뭔가 어떤 럭셔리한 소비 부분을 일단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줄이게 되면 외식 물가가 압력이 덜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하나.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관세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22% 정도만 살살 전가시키고 있다고 해요. 골드만삭스의 지난주 보고서에 따르면 예. 9, 10월로 갈수록 67% 정도까지 이제 한 3분의 2만큼은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반반 떠안거나 일부 떠안고 나머지 67% 정도를 관세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할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22%만큼만 전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뭐 보고서 자료들이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까지는 물가가 안 떴다면 제가 계속 그 댓글이 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8월 거 나타내는 누구예요? 그분. 8월 걸 나타내는 9월 수치, 9월 걸 나타내는 10월 수치에는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뭐 골드삭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대형 어떤 구루들이 그냥 대충 소설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분석하고 IR 다니고 하면서 예. 보고를 펴낸 거란 말입니다. 보시면 압력 요인 빨간색 중에 상반기에 그 5월 사실 저는 5월 12일이 기점이라고 봐요. 5월 12일이요? 아까 소프트데이터 말씀드렸었죠. 예.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4월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언제 확 회복된 줄 아세요? 5월 회복됐어요. 5월에 발표된 며칠 전에 5월 12일 날 미중 관세 딜레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데이터라는 게 뭔가 안 좋으면 안 좋은 편향이 있고 맞아요. 또 뭔가 개선이 되면 또 확 좋아지는. 그래서 저는 별로 신뢰 안 램비 한다. 구성. 네, 신뢰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3, 4, 5월, 4월까지 5월 상반기까지는 이 선구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 4분기 GDP가 굉장히 큰 마이너스였죠.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예. 근데 그게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펴낸 보고서라든가 신문 기사를 보면 수입업자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5월 10일 날 아까 미중 가장 중요한 협상 딜레이했고 그랬으니까 불확실성이 좀 겹쳤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재개했던 거는 선적을 딱 하고 하역하는 그 순간부터 관세를 때려 맞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공해상에 있다면 그건 관세 때려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그게 딱 그러니까 부두에 딱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때려 맞는 거예요.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절차가 계속해서 수입하고 생산자들한테 가서 그게 완제품으로 돼서 어쩐 식으로든 소비자 매대까지 가서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5월, 6월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예. 이게 평균 그 서플라이 체인의 관세 부담이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되는 시기가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자, 짧게 보자고 일단. 예. 그러면 5, 6월 달부터 시작. 자, 5월은 반만 영업일수가 적용될 거니까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6, 7, 8. 예. 8월을 나타내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9월에 발표되는 게 그때부터는 이제 물가가 직접적인 어떤 얼마나 영향을 세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예.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길어야 9월, 10월 정도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뜨고 이제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 분명히 소폭 조정은 있고 저는 이미 조정에 들어섰다고 봐요. 저 아시겠지만 롱돌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2주째 지금 이 주간으로 S&P 500 제가 오늘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S&P 500의 11개 업종별로 주간 상승률과 YTD 상승률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3주 전까지만 해도 오를 때는 다 올랐고 빠질 때는 몇 개 안 빠졌고 뭐 이랬는데 2주 전부터 오르는 애들 빠지는 애들이 막 갈리고 있어요 지금. 업종별로. 업종별로. 그 말은 조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빠져야 조정입니까?
뜨고 그렇죠. 빠지는 게 막 예. 산발적으로 되는 것도 조정이거든요. 예, 일종의.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약한 제가 그때 쉘로우 할 거라고 조정은 쉘로우 할 이 거라고. 업종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지수는 어찌 보면은 약간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갈로는 가고 있고 그렇죠. 쉬어 있는 애들은 쉬어가고. 그러니까 최근 장은 예.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만 보기에는 지금 좀 힘든 시장이고, 그렇죠. 예, 좀 섹터별로 우리가 좀 약간 뜯어서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시장이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관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뭐 2018년 때 트럼프 1기 때도 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이번에는 약간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관세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각 국가마다의 이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리쇼어링을 할지 아니면은 뭐 공장을 어디다 세울지도 다 고민을 하면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이제 악재들도 관세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압도적으로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 임팩트가 있는지가 지금 우리가 그건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호플리, 그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호플리 이제 여기서부터 썰이죠. 예. 호플리 또는 저의 전망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아,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관세 완화 요인 몇 개 봤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없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예, 얘기잖아요. 예. 기업들이 방금 좋은 표현해 줬어요. 우리가 그 1994년도부터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요새 방송에서 그거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지난주까지 30년 동안 S&P 500이 1280% 올랐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260% 올랐습니다. 아, 이게 달러 기준 1280% 올랐는데 그걸 원화로 환산을 하잖아요. 예. 30년 동안 2300% 올랐어요. 아, 그게 정부 정책 때문에만 그렇게 올랐겠습니까? 예. 펀더멘털도 좋았겠지만 예. 우리가 항상 쉽게 망각을 하는 게 이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에요. 지배력. 우리가 그런 표현 썼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이 하는 게 어떤 식으로든 이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 구간을 해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아낀다든가 그렇죠. 혁신을 이뤄낸다든가 맞아요. 저는 그 혁신 중에 하나가 챗 GPT라고 봐요. 아, AI. 네, 예. AI라고 보는데 예, 예. 이런 식의 어떻게든 혁신이라든가 그런 물가 상승의 파고를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이 위대한 것이죠. 저는 기업 찬양론자입니다. 예. 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사는 것이고 하여튼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또 하나 살짝 말씀. 2018년 1기 때보다는 지금 미국 경제가 적어도 한 20% 정도 양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예. AI를 필두로 해서 질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했단 말이죠. 그러면 물가의 흡수력, 소화력이 훨씬 더 나아졌을 거다. 아.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예.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기업 실적이 2, 4분기 바닥치고 계속 개선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M7만 가는 거든 뭐든 간에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건 시장을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남았죠, 지금. 뭐 9월이 됐건 10월이 됐건 그런 재료들이 있고 SLR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이제 오빠가 이제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예. 시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총량 개념으로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양적 성장 우상향을 전제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뭐 가장 뭐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이 뭐 물론 잭슨홀 어떤 이야기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관세 환경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로 하나씩 지금 뜯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사실 지금 이충환 대표와 20분간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한꺼번에 너무 짧아요. 예, 나중에 조금 시간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좀 길게 제 편성하겠습니다. 자, 예.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중요한 하나 더. 예. 제가 한 달 전인가 자사주 말씀드렸죠. 예, 예. 지금 차트 보시는 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예. 연도별로 지금 검정색이 짧은 그래프거든요. 예, 예. 이게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규모예요. 상황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역대 있다. 최고치 찍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식의 어떤 호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애플이 예. 자사주를 40%를 매입해서 소각시켜 버렸어요. 주가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까지도 자, 이렇게 짚고 저희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통 이제 화요일 날 나오셨는데 오늘 월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되는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레그넌 투자자본 이충강 대표님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8월 18일 월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일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중요한 일들은 저희 또 프리마켓 뉴욕에서 잘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